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요즘 아파트 임차로 구할 때 좀 달라지신 거 느끼셨나요? 네, 월세가 많아졌죠. 전세 시대가 저물고 월세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시장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정책의 결과일까요? 지금 아파트 소유자이거나 아파트에 월세 또는 이제 전세로 들어가실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예요. 월 400만 원 아파트 수두룩. 서울 월세 시대에 열렸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일반 아파트 월세가 500만 원. 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 펄펄 끓는다. 자, 이제는요, 전세보다 월세가 더 흔한 시대가 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월세가 급격히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월세라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 주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치역이 있죠. 음마 아파트가 어디 있죠?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유명하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습니다. 교육 환경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음마 아파트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임대차 계약 중에요. 전세 월세죠. 전세 월세 중에 월세 비율 얼마나 될까요? 1번 12%, 즉 100개 중에 12개가 월세라는 뜻입니다. 26%, 41%, 57%. 네, 답이 뭘까요? 놀랍게도 4번입니다. 57%, 즉 100개 중에 57개가 월세로 계약된다는 거죠. 아파트 월세 시대. 자, 이것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도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월간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를 보고 계신데요. 2023년 12월부터 지금 9월까지 계속 오르고 있죠. 아파트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이죠. 서울 월간 아파트 가격 지수 최고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파트의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월세 수요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파란색은 전세고 빨간색은 월세예요. 자, 2011년도만 해도 자, 전세하고 월세하고 이렇게 차이가 컸습니다. 요 파란색이 전세인데 2022년으로 들어오면서 전세하고 월세 비율이 거의 같아졌죠. 자, 지금은 어떨까요? 자, 여기는 이제 2024년 1분기까지 나와져 있는데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전세, 요 빨간색이 전세인데 거의 70%에 해당하는 10개 중에 7개가 전세였던 것이 지금은 쭉 내려와서 46.9, 월세보다 더 적게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좀 생소하죠? 저희 세대에는 아파트를 월세로 산다고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월세 시대가 된 원인이 있는데요.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집을 가지신 분,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가시려는 분 한번 참고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요. 고금리 그리고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특히 전세대출 강화는요. 아예 전세대출이 안 되거나 돼도 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입자들이 더 이상 전세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것 때문에 전세 수요가 자연스럽게 월세 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전세는요, 한번 큰 금액을 지불하지만 매달 내야 되는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했죠. 자, 그러나 이제는 전세 자금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월세가 전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금리가 높아졌죠. 전세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그냥 월세 내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런 인식도 확산이 되면서 임차인들도 월세로 가볼까? 이런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아파트 공급 부족입니다. 네,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는 강동구 둔청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를 시작합니다. 무려 12,000가구예요. 그죠? 12,000가구 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울 아파트 숨통이 트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2026년 또 2027년에는요. 서울 전체 신규 입주 물량이 15,000가구 정도에 불과합니다. 많아 보이나요? 아닙니다. 이는요. 서울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임차 물건이 더 귀해질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임대차 3법 휴유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작년 전체 임대 거래 중에서 37%가 월세 거래였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월세가 늘어난 이유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020년 7월에 시행된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뭐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약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게 했고 또 임대료 인상도 5%로 제한으로 막아놨습니다. 처음에는요, 세입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법 같았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4년 후에 이 기간이 끝나면서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집주인들은요, 이제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수익성 때문이죠. 자, 전세로 묶여있는 돈은 아깝잖아요. 자신한테 당장 어떤 이익을 주지 않는데 월세는 매달 이것이 현금으로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라 사기, 빌라왕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빌라 전세 사기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월세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이 빌라 수요자들이 더 이상 빌라에 머물지 않고 아파트로 몰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빌라에서 살려다가 아파트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금이 여유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파트 전세보다는 아파트 월세 수요로 몰리면서 월세 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서울 빌라 수요자들 소형 아파트 월세 수요로 이동. 2011년에는 한 25% 되던 게 지금은 2배, 50%가 늘었습니다. 소형 아파트 위주로 월세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왜? 빌라 전세 수요자들이 아파트 월세로 이동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뉴스 볼까요? 서울 B아파트, 빌라죠. 빌라의 전세 비중 역대 최저. 빌라 전세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세화가 가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빌라에 계속 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좋은 품질의 아파트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43.5%.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서울에 아파트 말고도 빌라도 있고 연립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독도. 그중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 얼마나 될까? 43.5%. 즉 100가구면요, 그중 43가구 내지 44가구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아 보이나요? 자, 이것은요,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볼까요? 주요 도시 아파트 거주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요 51.9%예요. 서울 좀 전에 보신 대로 43.5%, 부산 57.3, 대구 57.8, 대전 55.3, 광주 67, 경기도 58.5. 서울보다 다 높죠. 서울보다 오히려 지방 도시가 아파트 거주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서울은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또 가뜩이나 아파트 수가 많은데 아파트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집주인들의 입장 변화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알아요.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월세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예요. 10명 중에 2명이죠. 그리고 지금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엄청나게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시세 차익도 원하지만 당장 현실은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익형 부동산들이 뭐가 있죠? 상가, 지식산업센터, 얻는 건물, 오피스텔, 이런 것들, 서울에 있는 것들이 상가는 3%가 안 돼요. 지산도 3%가 안 되죠.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잘 찾아봐야 4% 정도. 예전에는 수익률이 높았거든요. 6%, 7%, 8%까지 나와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월세가 나오는 상품들이 4% 이하이다 보니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는요, 지금 4%가 넘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왼쪽 그래프 보시면요, 예전에는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 더 낮았고 2%대. 지금은요, 4%가 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전세를 월세로 놓을 때 몇 프로 정도 받을 수 있냐입니다. 투자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 평균이 5.2%. 자, 서울은요, 무려 4.6%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상가, 지산 이런 것들이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가 4.6%죠. 안전하고 편하고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집주인들이 자신의 은퇴 후 노후 생활비를 위해서 아파트를 월세로 받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 시대 원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세대출 규제 강화. 두 번째가 뭐였죠? 아파트 공급 부족. 세 번째가 뭐였죠? 임대차 3법의 휴증.
자, 네 번째 뭐였죠? 비아파트 거주자의 아파트로의 유입.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집주인들의 태도 변화. 자, 이것 때문에 서울 아파트 월세 시장이 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또 흥미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서울에는요, 초고가 월세 아파트도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용산구 같은 데는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4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는 것들이 아주 흔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자이 더 프레지던스 전용 59제곱미터. 요 작은 게 보증금 1억에 월세가 400만 원입니다. 자, 마포구 공덕동 공덕 SK 리더스뷰 전용 84가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420만 원. 지금 서울의 웬만한 데들은요, 이렇게 4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초고가 월세 거래는 단순히 고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급 주거지를 선호하는 중산층도 많고요. 또 외국인까지 이 시장에 가입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전세 사라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전세는 여전히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월세에 비해서 매달 지출하는 게 없죠. 목돈만 맡기면 2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요, 전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월세가 지금 확장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소원하는 주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에도 전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점차 변화하는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월세 시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좀 낯설지만, 저희 세대에게는 낯설지만 현실이 됐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내가 어디서 살 거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파트 월세 시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